안녕하십니까. 일용곰탱이 변호사 옹변입니다. 그날 새벽 2시경 부산 20대 후반의 여성 B는 법인 소유 차량 벤츠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또는 보행신호 시 유턴을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을 해버리고 반대 차선에서 직진해 오던 택시를 그대로 충격하게 됩니다. 여성 B가 운전하던 벤츠에 닫힌 택시는 2바퀴 정도를 회전하다가 옆 차선에서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화물차에 후미를 들이받게 됩니다. 택시 승객은 머리를 크게 다쳐서 뇌수술 등 큰 수술을 한 후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택시기사 및 택시 화물차 등의 인적 물적 손해를 심하게 끼친 상태였습니다. 사고 발생 15분쯤 지나서 사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자 여성 운전자 B는 자신이 운전자라고 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겠다고 하니 경찰은 같은 날 오후에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뒤 여성 운전자 B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남성 A를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A는 50대 중년의 남성으로 무역업을 하는 자였는데요. 여러 대의 벤츠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B는 이 회사의 여직원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함께 출장 동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사를 받으러 온 A와 B는 말을 바꾸어서 갑자기 남성 A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 석연치 않았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 블랙박스나 CCTV 영상도 없었고 현장에서 A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지 않는 등 경찰 측에서도 뭔가 놓친 부분이 있던 터라 A와 B가 운전자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A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즉 자동차로 사람을 사상, 사망 또는 다치게 한 거죠. 사상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 서울 땡땡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도 뭔가 찝찝하기는 했지만 자백 사건인데다가 쉽게 끝날 거라 생각을 해서 당시 실무 수습 중이었던 시보에게 이 사건을 배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최초 조사 시에 이들은 경찰에서 했던 진술과 달리 또 말을 바꿔서 다시 B가 운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보는 자꾸 말을 바꾸는 것이 이상하기도 했고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보는 여성 B가 자백한 내용, 즉 B가 운전한 걸 전제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 A가 운전한 게 맞다라는 전제 하에 계속 솔직히 얘기해라, A가 운전한 거 아니냐, 운전자 자리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피해자 중 한 명은 아직 의식불명이다, 다른 피해자들하고도 합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뭐 법인 차량이고 종합보험 가입돼 있어서 보험 처리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불법 유턴한 거라서 보험 처리 안 된다,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왜 죄를 대신 뒤집어 쓰려고 하냐 등등 이런 류의 이제 질문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지 이게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 B가 하는 말이 저 이대 법대 나온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뭐 이런 그 시종 일관 당당한 태도를 일관하면서 자기가 했다는데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조사하냐며 이제 시보를 가르치려고 했었죠. 여성 B는 당시에 6살 난 딸아이를 가진 기혼녀였는데 당신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전과자가 되면 당신 딸과 남편 어떻게 되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B가 무심결에 한다는 말이 남편하고는 이혼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보는 여러 가지 뭐 생각과 의심이 들긴 들었죠. 좀 이상하다.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근데 뭐 사생활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궁하거나 압박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시보는 동시간대에 그 남자와 여자죠, A와 B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고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이제 추궁하고 막 증거 보전 신청을 해가지고 이 부산에 있는 그 방범용 CCTV 영상 이제 확보하기도 하고 이제 누가 운전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화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이제 식별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A는 그 여자가 운전했다고 하고 여자도 자기가 운전했다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 남자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했었다잖아요. 그리고 그런 진술이 오히려 이제 신빙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A에 대해서, 그 남자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송치한 경찰 의견하고 달리 A 남자에 대해서 특가법 위반, 그러니까 도주 차량,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뺑소니죠. 뺑소니,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해서 조치를 안 하고 물적 피해에서 조치 안 하고 이제 도망간 거. 그다음에 이제 범인도피 교사. 범인도피 교사는 이제 자리 바꿔치기를 이제 종용했다는 건데 이 혐의로, 그 B 여자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들 모두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죠.
근데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는데 주범이라고 이제 판단했는데 15는 주범이라고 판단한 A가 그 실질 심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구속되면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다. 라고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 15가 봤을 때는 이제 다소 이제 억지스러운 변명이었는데 하여튼 뭐 흔히 하는 경제사범들이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자기가 구속되면 뭐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말 막 했는데 결국 어떻게 나왔냐? 이 남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 여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여자만 이제 구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이 검찰 측에서 판단했을 때 주범은 오히려 불구속이 되고 오히려 이제 종범이 구속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찜찜하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 진행 중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뭐 근데 이 A와 B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수 온 붙었다고 할 수 있을 상황인데 그 사건 당시 현장에 3명의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 재구성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그 시각 그 대학생 3명이 그 지인의 장례식장을 이제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이들 목격자들은 사고 장면을 이제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고 사고 현장을 지날 즈음에 그 택시하고 이제 화물차 등 이제 피해 차량이 도로에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아무도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 뺑소니구나 라고 이제 직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쿵 하면 이제 쿵 하는 사고 소리를 듣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차량들이 이제 부딪히는 소리를 바로 들은 상황이라서 가해 차량이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해 차량 찾아보자, 차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타고 왔던 차를 타고 이 주변을 이렇게 탐색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 굴다리 밑에 이제 어두컴컴한 거예요. 가로등이 없는 그 굴다리 밑에 미처 이제 전조등을 끄지 못한 차량 한 대를 발견한 우리 이 3명의 목격자 대학생들은 이제 어찌할 바를 좀 흥분도 되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도 벤츠 차량에서 이 시선을 떼지는 않고 있었는데 마치 그때 벤츠 차량 내에서 운전자하고 조석에 앉아있던 그 동승자, 그러니까 운전자하고 동승자가 자리를 바꾸는 걸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이제 누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막 갑론을박 하다가 그 중에 이제 막내였던 가 전조등 실내등을 다 끈 상태에서 자리를 바꿔 앉은 후에 차 안에서 이제 사태를 이렇게 관망하고 있었어요. 그 남성하고 여성이 A하고 B가 이 차량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운전석 쪽에 그 문 유리를 이게 노크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이제 벌써 자리를 바꿔치기 한 거죠. 그 여성 B가 차에서 내리면서 왜 그러시냐 무슨 일이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제 어이를 상실한 X가 다 봤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사고를 내고 도망가냐 이거 뺑소니 아니냐 라고 하자 이 남성하고 여성이 이 자리를 바꾼 상태에서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합세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 사고 난 줄 몰랐다 조치를 하려고 했었다 조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실랑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멀리서 경찰하고 또 이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이 남성하고 여성이 사고 현장 가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남성하고 여성이죠. A, B가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당신 그러니까 X는 그냥 가던 길 가라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A하고 B는 그제서야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여성 운전자 B가 자기가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제 사후 조치를 취하는 척하게 되는 거죠. B가 뭐 자기가 여성 운전자 B가 자기가 사고 냈다고 하니까 여성 운전자 B에 대해서만 음주 측정을 하고 남성 A에 대해서는 이제 음주 측정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목격자 X에 대한 이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A와 B가 또 이제 목격자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돈을 주겠으니까 돈 줄 테니까 다시 기억을 잘 되살려 보라고 이제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자리 바꾼 거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입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부각해서 다시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재청구를 했는데 결과는 다시 이제 아쉽게도 다시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 사연에서 이제 구속에는 이제 실패를 했지만 이제 말 맞추기 정황 있잖아요. 이 목격자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이제 말을 맞추려고 하는 정황, 이것이 이제 주된 구속 사유 중 하나로 이제 하나 중에 주된 구속 사유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논거로 이제 원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건에서 이제 실패했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건 관련자들이 이제 목격자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말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정황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면 거의 구속 사유에 이제 해당이 되죠. 한편에서는 이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이제 밝히는 이제 과정이라고 하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사고를 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튼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여성 운전자 B죠. B는 자신들이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제 검찰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제 구워 삶으라고 한 거죠. 구워 삶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그 목격자 중 한 명이 이제 범행 일체를 이제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그제서야 자백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운전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진술을 토대로 해서 검찰은 남성 운전자 A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뺑소니,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이제 B에 대해서는 범인도피로 기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실제 범인이 운전한 사람이 A잖아요. 근데 이 A를 이 여성 운전자 B가 이제 동승자였는데 자기가 운전하면서 자리를 바꿔쳐줬잖아요. 바꿔치기를 해주니까 이 여성 운전자는 범인도피, 그리고 범인도피 하게 해달라고 이제 시킨 사람, 운전자는 범인도피 교사로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재질이 되게 안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 피해자들하고 그 택시 승객 같은 경우에 이제 뇌수술도 하고 되게 피해가 컸잖아요. 의식불명이었고. 근데 이런 이유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러면서 대형 로펌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돈을 쓰고 또 목격자들 만나가지고 뭐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회유하기 위해서는 또 돈을 쓰려고 했다는 거죠. 선고 결과 어떻게 됐을 거예요? A는 그 남성 운전자 A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나와서 법정 구속됐고 이제 여성 그 동승자죠. 동승자는 자백한 것도 참작이 돼가지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어요. 결국 이제 석방이 되죠.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린 사건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관련된 몇 가지 유의사항 이제 공유해 볼까 해요. 이제 먼저 우리가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 이제 특가법 위반 도주 차량 관련되는 건데 이건 이제 대인 피해, 이제 사람 관련되는 거예요. 이제 차의 운전 등 이제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이제 다치게 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서 차를 멈춘 다음에 다친 사람, 또 사망한 사람, 이제 구호하는 등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하거나 알 수 없게 만드는 거 이거를 이제 처벌하기 위한 죄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가시라고 해도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셔야 돼요. 또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피해자인 경우에 막 놀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 데려다 근데 이제 심지어는 병원에 데려다 줬다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안 남기거나 또 사고 현장에 있었는데 뭐 운전자라고 말 안 하고 마치 막 목격자인 양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이제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제대로 된 사건 처리라고 보세요?
먼저 차에서 내린 후에 피해자 상태도 확인해야 될 거고 경찰에 신고도 해야 할 거고 또 구급차도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A하고 B는 자기들이 멀쩡했어요. 몸 상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세우고 하차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사고 현장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굴다리 밑에 그것도 어둑한 곳에 차를 세우고는 그곳에서 운전자였던 남성 A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B가 자리를 바꿔 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의 목격자 X죠. 그 X가 나타나서 차 문을 두드린 이후에야 비로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고 현장으로 마지못해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 사고 야기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불분명하게 만든 거라고 보인 거죠. 그래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택시하고 화물차가 이제 부서졌잖아요. 이런 부분 이게 대물 사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서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손괴한 물건에 가해자 본인 차는 이제 포함이 안 돼요.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판례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하여튼 자기 차는 포함이 안 된다. 도로에 수많은 비산물 이렇게 막 물건이 흩어져 있는 거죠. 부서져가지고 이제 파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이제 엄하게 처벌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파편이 없어도 처벌받는 거는 당연해요. 이제 파편이 이렇게 더 많으면은 엄하게 처벌된다는 취지인 거고. 뭐 도로 우측 이제 뭐 사례 참고하실 만한 사례 이제 살펴보면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왼쪽 백미러를 파손하고 도주한 경우, 또 이제 사고 후 하차해가지고 변상금 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다가 자기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알려주지 않은 채 도망간 사례, 이거 다 처벌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인의 재물, 자동차죠.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그 주인에게 반드시 연락하거나 적어도 연락처를 차량 와이퍼나 뭐 이런 데 남겨두셔야 돼요. 남기면 좋다가 아니고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라고 봐가지고 처벌받게 됩니다. 이제 사후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게 되니까 이제 피해자 합의는 뭐 양형에 참작을 사유는 돼도 처벌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비싼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할 때 내가 무죄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이제 원활한 교통의 방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편물이 없음을 입증하는 현장 사진을 제출하거나 또 이제 부서진 물건이 인도에 위치해가지고 도로에는 이제 장애가 야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좋겠죠. 근데 또 뭐 사고 발생 시간이 새벽 시간대여서 뭐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주장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퀴즈 하나, 이른바 문콕이죠. 문콕? 차량 문 열다가 이렇게 다른 차에 흠집을 내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처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거는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봐서 형사처벌은 안 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뭐 별일 있겠어? 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요즘은 CCTV, 뭐 블랙박스 이런 게 워낙에 많아서 괜히 찍혀가지고 망신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연락처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자리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해서 범인도피, 이제 운전자는 범인도피 교사, 동승자는 범인도피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든가 또 뭐 동종점거가 있을 경우에 이제 사고 직후에 동승자한테 막 사정을 막 하는 거죠. 친구나 뭐 연인 사이에 되게 그런 게 빈번한데 사정을 해가지고 야 자리 좀 바꿔달라. 이제 그러면 이제 동승자는 되게 짧은 순간이지만 정 때문에, 아니 뭐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의리 때문에, 뭐 회사 내에서 어떤 권력 관계 때문에, 또 뭐 불편해지기 싫어서 뭐 이런 고민하다가 자리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속으로는 뭐 이게 뭐 문제 되겠어? 뭐 보험도 가입돼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동승자죠. 자기가 뭐 했다고 하면 원만하고 또 뭐 슬기롭게 뭐 사고 처리도 되니까 실리적으로도 뭐 이렇게 바꿔주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뭐 이게 순간 판단착오로 동승자분이 이제 범인 도피죄를 이제 범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범인 도피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할 때 성립하는 죄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범인 은닉하고 뭐 도피가 문제가 되는데 범인 은닉은 수사기관이 범인을 발견해가지고 체포하는 거를 이제 방해하는 거죠. 체포를 면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하는 거 이게 은닉이고 도피는 장소적으로 이렇게 숨겨주는 거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이제 곤란하게 하는 일체 행위를 이제 도피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은닉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닉은 이제 숨겨주는 거고 도피는 이제 도망가게 해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건에서 음주운전, 뭐 무면허 운전, 뭐 뺑소니 다 이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고 그다음에 이제 자리 바꿔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살자고 동승자를 이제 전과자 만드는 거 되니까 이게 뭐 어찌 보면은 뭐 알고 했든 모르고 든 결과적으로 동승자가 이제 전과자가 되니까 부탁한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이제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승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탁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손절하시고 또 안 바꿔준다 자리 안 바꿔준다고 뭐 야속해하거나 뭐 또 안 좋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 아예 상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 바꿔치기를 이제 부탁한 운전자도 범인 도피 교사죄로 처벌되니까 자리 바꿔 앉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바꿔준다고 야속하게 생각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은 블랙박스가 대중화된 지도 오래고 도로마다 이제 화질 좋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주하더라도 거의 반드시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연락처 남기시기 바랍니다. 문콩하고 달리 주차하시다가 차를 긁어도 형사처벌 되니까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운전 중에 실수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시면 돼요. 괜히 뺑소니 쳤다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친다거나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동승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등의 추가 피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뺑소니를 당해 치료도 못 받고 생명까지 위태로워진 피해자와 사랑하는 이를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범인 도피 전과자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생기지 않는 그날까지 뭐든지 들어드리는 미련곰탱이 변호사 문변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